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한자 혁신 중에서 331번부터 335번까지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아서 만든 영상을 모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음 67번째입니다. 331번 위태할 때, 332번 울며, 333번 슬플 오, 334번 마을조, 335번 지게미조, 331번을 보겠습니다. 위태할 때 또는 거의태, 위험할 때라고도 합니다. 위에 한자에서 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안 죽을 사변 또는 살바른 뼈 알 또는 앙상한 뼈 알 부수가 됩니다. 총 9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앙상한 뼈 알 이 부분을 하나씩 보면 한일자와 전역석이 있습니다. 전역석을 저는 타로 봅니다. 타. 순서를 바꿔서 타일, 타일의 줄임말 탈로 봅니다. 그러니까 살바른 뼈 알은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계속 탈로 보는 것입니다. 탈. 그리고 오른쪽은 세종대왕님 한글 기법으로 니은 모양이니까 가나다라 나로 봅니다. 그리고 점, 나점. 나점은 두 글자라서 한 글자로 줄이면 너로 봅니다. 그리고 미음. 입구를 미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넘이 됩니다. 탈넘. 탈넘을 탈이 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탈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탈라면 위태롭다. 탈라면 위태롭다. 거의 태자니까 거의 탈났네요. 거의 탈났네요. 탈럼. 위태할 태가 사용된 말은 백전불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가 되죠. 이 말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발음하기 전에 꼭 큰 소리를 내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면 됩니다. 탈럼, 탈럼, 위태할 때. 탈럼, 탈럼, 위태할 때. 탈이 났네요. 탈람, 탈럼, 탈럼, 위태할 때. 써보겠습니다. 1, 타, 탈, 넘, 탈럼, 위태할 때. 다음은 332번입니다. 울명 또는 울릴명이라고 하죠. 위에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세조가 부수가 됩니다. 총 14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입구를 저는 입으로도 보고 한자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0이 없기 때문에 0으로도 봅니다. 그러면 세조자는 그대로 세로 보기 때문에 영세 또는 입세가 되겠죠. 세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흰백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백 모양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깁니다. 이 빨간색에 보면은 길죠. 그래서 백을 강조하여 백으로 봅니다. 백. 그리고 일기역을 위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면 한글 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발 4개, 점 4개는 연하발로 봐서 발로 봅니다. 그러면 백윽발이 됩니다. 백윽발이 세조니까 그대로 세로 봐도 됩니다. 백조로 봐도 됩니다. 흰백자가 들어있어서 백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세 또는 입백조 이렇게 되겠죠. 세조는 백윽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울명자가 사용되는 한자는 춘치자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봄철의 꽁이 스스로 우는 것이죠. 즉,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서 남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자승자박이 있죠.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 형태로 자신이 만든 함정이나 구주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도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로 나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춘추자명과 또 비슷한 말로 자충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수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기 무덤을 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춘치자명. 발음하시기 전에 울명자, 새들이, 새조자니까요. 새들이 입으로 짹짹짹짹 울어요. 울명자니까 울어요 하면은 기억이 높아지겠죠. 새들이 짹짹짹짹 울어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잎새 잎새 울명, 잎새 잎새 울명, 잎새 잎새 울명. 써보겠습니다. 발. 잎새 울명. 다음은 333번 슬플 오입니다. 탄식할 오라고도 하죠. 위에 한자에서 입구, 부수가 됩니다. 총 13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은 오른쪽 부분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P 모양을 그대로 P로 봅니다. 위에 선이 들어가면 강조해서 P를 B로 봅니다. B. 그리고 아랫부분은 일기역. 세조자와 같죠? 윽, 삐, 윽, 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까마귀 오자가 되겠죠. 입 까마귀. 아라비아 숫자 6도 보입니다. 그래서 6조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흰백자가 보여서 백조. 여기는 1, 2, 3, 4, 5, 6, 6이 보여서 6조라고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6조, 입 6조, 입 까마귀. 발음하시기 전에 슬플로가 사용된 말은 조지장사 기오야에. 이 말은 새는 죽을 때 울음소리가 슬프고 인지장사 기원 야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까마귀는 까깍하고 울어요. 그래서 슬퍼 보여요. 슬플 오자니까요. 지금 까마귀가 입을 벌리고 까깍하고 울죠. 좀 슬퍼 보이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입 까마귀 슬플 오. 입 까마귀 슬플 오. 입 까마귀 슬플 오. 써보겠습니다. 삐으발 또는 6조. 입 까마귀 슬플 오. 다음은 334번입니다. 마을조 또는 관청조라고 하죠. 위에 한자에서 아랫부분 가로알이 부수가 됩니다. 총 11액입니다. 날일자가 아니고 가로알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총 11액입니다. 저는 일 그리고 줄줄 줄줄을 강조하여 일줄 줄여서 쪼로 봅니다. 그리고 날일자 그리고 가로알 다 비읍으로 봅니다. 그러면 비읍과 비읍 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 먹는 밥이죠. 그러면 쪼밥이 됩니다. 쪼밥. 쪼밥을 줄이면 쪼으로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쪼. 그런데 비읍이 하나 더 있으니까 길게 읽으면 되겠죠. 쪼밥 또는 왈이니까 좁왈로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을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마을조가 사용된 말은 조조,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이죠. 권무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유비, 손곤에게 대패한 후에 중국의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초대에 국왕이 됐죠. 중국의 삼국시대는 참고로 조주의 우리나라, 손곤의 오나라, 유비의 총나라입니다. 그러면 조조, 한국 조씨는 십밥이고 중국 조씨는 쪼밥입니다. 쪼.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성할 창자 아랫부분 날일자와 가로알자는 창성할 창입니다. 그래서 날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쪽 마을조, 쪽 마을조 또는 쪼밥 마을조.
써보겠습니다. 쓰는 순서만 좀 다릅니다. 쪽, 쪼밥, 쪽, 마을조. 다음은 335번입니다. 지개미조 또는 찌꺼기조라고도 하죠. 이 말이 사용된 글자에는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조강지처는 지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죠. 즉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 파란색 동그라미 안 쌀미가 부수가 됩니다. 총 17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쌀미는 열십자를 중심으로 쌀알이 사방으로 흩어진 모습이죠. 그렇지만 저는 펄, 나무목자, 팔목, 펄목으로 기억합니다. 쌀미자. 쌀미자니까 그대로 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334번과 같죠. 쪼밥 또는 쪽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쌀쪽, 지개미, 쌀쪽, 지개미 또는 좁쌀, 지개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쌀쪽, 쌀쪽, 지개미조. 쌀쪽, 쌀쪽, 지개미조 또는 쌀조밥, 쌀조밥, 지개미조. 쌀쪽, 지개미조 써보겠습니다. 펄목, 팔목, 펄목, 쌀, 쪽, 길게, 쪽, 쌀쪽 또는 쌀조밥, 쌀쪽, 지개미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